자,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PV 곡선에서 한번 2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근데 모델을 어떻게 줄 거냐면 정말로 단순한 모델을 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단순한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개념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상기체가 한 일을 각 경로에 대해서 구해봐라 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은 PV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경로는 어떤 거냐면, 경로는 여기 초기치에서 나중치 쪽으로 움직일 건데 먼저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수평 이동할 경로예요. 그리고 2의 경로는 초기치에서 여기 나중치로 그냥 직선으로 이동한 경로예요. 그리고 3경로는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수직으로 내려온 경로예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이 세 개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2를 지금 한번 각자 한번 구해들 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여기는 정말로 여러분들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먼저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거냐면 2일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먼저 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2일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다가 임의로 이렇게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잡았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1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사각형을 잡았을 때 이쪽을 이렇게 델타 V라고 잡고 이쪽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렇게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저 그래프로부터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1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압력에다가 이렇게 델타 V를 곱해준 게 우리가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1이라고 하는 자체의 정의는 이렇게 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이 1이라고 하는 거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선운동부터 구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우리가 선운동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선운동에서 2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게 1이다 라고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유체 역학 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열을 배울 때는, 열역학을 배울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압력사의 관계로 써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참고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힘을 면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압정을 가지고 사고 실험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에다가 압정을 이렇게 놓고 만약에 양쪽에 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힘을 가한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뾰족한 쪽은 내 손을 빵 하고 뚫고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넓은 쪽은 내 손에 영향을 못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같은 힘이 주어졌을 때 면적이 작으면 압력이 커지는 거예요. 하지만 면적이 넓으면은 압력 또한 약해지는 거예요. 그쵸? 내 손에 별로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식에서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 식에서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렇게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꼴로 써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에 힘이라고 하는 자체를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한 걸로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이만큼으로 쓸 수가 있고, 뒤에다가 델타 X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는 이렇게 힘을 바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한 번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만큼을 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은 면적에다가 이렇게 길이를 곱해준 텀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2차원에다가 1차원을 곱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는 개념 자체가 3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은 뭐예요? 맞아요. 여기는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은 다시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쪽에 부피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압력에다가 이렇게 부피의 변화율로 차분 형태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유체하고 열일 때, 열역학을 배울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우리는 압력을 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두 식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에 있는 PV 그래프에서 우리가 임의의 면적을 잡아놓고 이렇게 2일의 정의를 한 거나, 다음과 같이 선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압력이라고 하는 걸 정의를 해서 이렇게 이론상 구한 거나 같은 형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를 유심히 보면은 한 가지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저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여기 두 번째 곡선을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정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에서 면적이라고 하는 자체는 제가 지금 빗금칠 요만큼 부분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만큼 부분, 여기 요만큼 부분은 여기는 지금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해서 다르게 요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없게 만들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 차분을 미분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압력에다가 이렇게 이쪽을 미분의 형태로, 그러니까 부피를 엄청나게 잘게 자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부피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줄게요. 부피를 엄청나게 잘게 잘라서 거기에다 압력을 곱해서 얘를 전체를 다 더해주면은 이게 또 하나 1의 정의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1의 정의를 적분의 형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2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조건에 따라서 1번, 2번, 3번 경로일 때 2를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는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로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경로일 때 2를 먼저 구하게 되면은 여기는 직선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굳이 적분의 형태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식을 쓸게요.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이렇게 부피의 변화에다가 압력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와서 옆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압력이라고 하는 건 변하고 있는데 여기 부피 자체가 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경로에서는 값 자체가 부피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처음에는 0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갈 때는 압력은 얼마예요? 10이죠. 그리고 여기에 부피의 변화는 얼마예요? 5에서 1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10에다가 이게 압력이에요. 여기서 5에서 이렇게 1을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값은 어떻게 나와요? 이쪽에 4가 나오고 이쪽은 1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40하고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에너지의 단위니까 40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체가 한 2를 구하고 있는데 1번 경로처럼 이렇게 움직였을 때는 여기가 우리가 40줄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다가 2번이라고 이렇게 쓰고 두 번째 구간은 여기 초기체에서 나중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를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쓴 바로 요 방법으로 이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가 PV꼴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어떤 걸 구해야 돼요?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압력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고 있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서 구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압력을 구하려고 하면 여기 이 그래프에서 지금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구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기에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고 이쪽에다가 참고로 직선의 기울기에 대한 식 생각나요? 직선의 기울기라고 이렇게 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직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형태냐면 여기는 y-y1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x2-x1이고 이쪽은 y2-y1을 나눠준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x-x1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저쪽 문제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는 압력을 한번 결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저쪽에서 두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두 점의 좌표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초기치라고 하는 자체는 1하고 30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치의 좌표는 1하고 30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좌표 여기 끝나는 점의 좌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5하고 10인 거죠. 여기는 5하고 10으로 이렇게 좌표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압력을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이렇게 지금 PV 곡선이기 때문에 P 마이너스 이쪽은 3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5-1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위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10-30이 형태로 이렇게 될 테고 이쪽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V인 거죠. 그렇죠? V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죠. 마이너스 1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압력을 구하면 되는 건데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요? 4분의 마이너스 20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뒤에 V가 있으니까 여기를 V를 이렇게 곱하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5가 있고, 그렇죠? 마이너스 5가 있고 이쪽에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30이 넘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플러스 35의 형태로 압력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압력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압력은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5 V가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에 35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적분 요소인 dV로 적분을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구간은 어떻게 되겠어요? 구간은 지금 보면은 1부터 시작을 해서 5까지예요. 부피의 변화가 1부터 5까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1부터 5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2분의 5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분의 5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부피의 제곱의 형태가 될 테고, 그리고 이쪽은 35에다가 이렇게 부피를 곱해준 값이 될 테고, 그리고 여기에 1부터 5까지 값을 이렇게 대입을 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계산하면 여러분들은 5 들어가면은 25에다가 여기 2.5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앞에 있는데 여기가 2.5에다가 곱하기 25 맞죠? 25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62.5네요. 그러니까 이 값은 마이너스 62.5가 이렇게 나올 테고, 그리고 그 뒤에 5를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는 5, 25, 35니까 175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75가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는 1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5가 될 테고, 1이 들어갈 테니까 플러스 35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걸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2.5,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 175죠. 175.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로 바뀌네요. 플러스 2.5. 여기는 빼기로 바뀌죠. 마이너스 35는 하면은 80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1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다가 고로 이렇게 써놓고 두 번째 구간에서, 그렇죠? 두 번째 구간 맞죠? 두 번째 구간에서는 80.0줄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게 두 번째 구간에서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두 번째 구간까지 구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구간을 구해야 되는데, 세 번째 구간은 이쪽에서 쓰기가 부족하니까 여기 정도에다 쓸게요. 그래서 여기는 세 번째 구간은 첫 번째 구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압력에다가 차분을 이렇게 부피에 대한 차분을 곱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여기가 이렇게 올 때는,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는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30인 거죠. 30이 이렇게 있을 테고, 그리고 부피는 지금 보면은 5에서 1을 빼주면 되는 거죠. 부피의 변화는 5-1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내려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똑같이 여기에는 부피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값은 0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3구간에서 구한 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값이 4에다가 30이니까 4, 32, 여기는 120줄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 값 자체를 한번 구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값들을 구해봤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PV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여기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냐면, 처음은 여러분들이 원래 주어져 있던 PV 그래프라고 하는 이 그래프에서 두 번째 경로 여기에다가 임의의 구간을 잡았어요. 임의의 구간을 잡아놓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작은 구간을 잡게 되면은 이쪽은 부피의 차분이 될 테고 이쪽은 압력이 될 거예요. 바로 그걸 이용을 해서 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를 이론적으로도 증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운동일 때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키면 1이라고 하는 이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는 유체와 열역학이겠죠. 열역학, 그러니까 유체역학 또는 열역학일 때, 이때 우리가 압력과 힘사의 관계가 다음과 같은 이렇게 그 압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힘을 면적으로 나눠줬기 때문에 여기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에다가 면적을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예요.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유체역학과 열역학일 때
일에 대한 정의를 다시 이렇게 재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 있는 PV 그래프에서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렇게 일에 대한 정의를 한 것과 우리가 이론상 유도한 유도한 식 자체가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봤어요? 맞아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잡고 여기를 차분으로 잡았을 때는 요만큼 위쪽에 빈 공간이 생겨요. 바로 이 공간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는 차분을 미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일에 대한 일반적인 식을 이렇게 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선운동일 때는 일이라고 하는 정의는 힘을 가해서 물체를 이동시켜주는 게 일이지만 우리가 유체역학이나 연력학이라고 하는 걸 논할 때는 이것처럼 이렇게 일이라고 하는 자체는 압력을 가해서 부피를 변화시키는 게 일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일에 대한 정의를 다뤘고, 그리고 나서 세 가지 구간 1, 2, 3구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일을 구해봤어요. 일을 구할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도 한번 해봐야 돼요. 만약에 일 경로를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등적 과정인 거죠.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바뀌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두 번째 경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때는 등압이면서 부피는 팽창하고 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의미도 부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은 이렇게 계산하는 건 사실상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니니까 여기도 한번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 목적은 뭐냐면 단순한 상태, 지금 이 상태에서 PV 그래프와 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모델을 약간 바꿔서 이 모양 자체가 지금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과 같은 여기에 일에 대한 정의를 써서, 그리고 여기가 등압 과정인지 또는 등적 과정인지를 구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들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풀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열심히들 들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같이 총명한 머리를 가진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를 틀림없이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으셔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